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유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저 이제 촬영하니까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복습을 좀 하세요. 알았지? 내가 말이 약간 느리거든? 그러니까 한 1.5배속 하면 너무 빠르고, 한 1.25배속 하면 돼. 그래서 복습을 좀 하라고. 그리고, 이게 한 5주, 6주 정도 걸리거든? 다 하는데. 그래서 5주, 6주 정도 해서 다 하면 이게 되게 기본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전. 그럼 이제 학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운 걸 해야 돼. 그리고 유전은 끝이 없어. 계속 해야 돼, 계속.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생명이 제일 가성비가 떨어져요. 알았냐? 네. 가성비 제일 떨어져. 유전 워낙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잖아, 지금 이거 페이지 수 몇 페이지 안 되잖아. 근데 3학년 책을 기준하면 한 500페이지 해야 돼. 혹시 윤도영이라고 알지? 윤도영 책 막 2000페이지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할 게 엄청 많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염색체 유전자, 뭐 얘네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찾는 거여서 일단 이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어쨌든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관계상으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는 게 있고 뭐 중3 때도 배우고 또 언제도 배우고 왔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운 거지, 통과할 때. 근데 염색체 말고 염색 뭐가 있냐 하면 염색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는 뭐야, 얘들아? 염색사가 뭐 하면? 응축하면 뭐가 된다? 염색체가 돼. 그러니까 염색사라는 건 이제 사자를 붙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느다란 모처럼 생각하면 돼. 실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실처럼 생긴 염색사가 뭐 되면? 응축이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염색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 상식이잖아. 한별아. 상식이 없어요. 아, 상식이 없어요. 언제 이렇게 되냐면 뭐 중학교 개념으로 치면 세포가 뭐 할 때? 세포가 분열. 알았죠? 기본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하기 전에는 이제 염색사 형태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세포의 핵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분열을 하려면 그게 모여서 응축돼서 뭐가 되냐면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색사나 염색체는 같은 건데 차이점은 응축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요 차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이 염색사를 구성하는 게 여기 이제 또 나오죠.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염색사를 구성하는 게 다시 또 뭐가 있냐면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걸 선생님 그려볼게. 저게 이제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해볼게. 여기에 자 염색체가 있어. 그럼 염색체는 염색사라는 게 이렇게 뭐 하냐면 이렇게 응축돼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풀려서 이렇게 뭐가 됐다? 염색사 형태로 나왔다고 쳤을 때 여길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 얘가 있어요.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근데 이 뉴클레오솜을 다시 보면 뉴클레오솜은 동그라미 라고 해서 이제 요거 부르는 이름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하지만 2학년 때 나오니까 요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야. 알겠죠? 그래서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 그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무언가가 이렇게 뭐 하고 있냐면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이렇게 감고 있는 게 통가에서 배웠던 뭐 하냐면 DNA. 그래서 우리는 이제 뉴클레오솜을 뭘 갖고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냐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모인 요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염색체와 염색사를 구성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뉴클레오솜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요게 뭐였다고 쳤을 때 요게 DNA였다고 쳤을 때 다시 DNA 이렇게 모여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이제 통과해서 배웠듯이 DNA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이중 나성 구조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나선 구조인 DNA가 있는데, 자,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 좀 해볼게요. 얘들아,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다시 또 뭐야? 응? 뉴클레오타이드지? 그죠? 통과해서 배운 거잖아. 뉴클레오타이드고, 다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일단 기본이 뭐가 있고,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고, 인산이 있고, 요쪽에 뭐가 있어? 염기가 있죠, 염기. 이렇게.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산과 뭐다? 염기가 결합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고, 다시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쭉 붙으면 그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그게 서로 이렇게 꼬여 있으면 뭐가 된다? DN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당, 인산, 뭐가 있었을 때, 염기가 있었을 때, 이 염기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통과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뭐야? 제일 중요한 이제 유전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DNA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DNA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 DNA 특정한 부분에 뭐가 있다라고 부르냐 하면 유전자가 존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진짜 유치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 학교 갈 때 뭐 타고 가? 학교 갈 때 셔틀버스 타고 가냐? 아, 걸어서 가냐? 너는 무슨 차? 너는 엄마 차 타고 와? 근데 이제 셔틀버스 타고 오는 애들도 있잖아, 보통 학교 갈 때.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염색체가 예를 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셔틀버스였다고 치면 그 셔틀버스에 학생들이 타잖아. 그 학생들이 뭐다? 학생들이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염색체의 유전자가 뭐해서? 유전자가 실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결국 실려있는 유전자가 염색체가 이동하면서 자손한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염색체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구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여서, 보통 내신 시험 문제 풀면 유전 단원이 들어가면 유전 단원이 거의 대부분 이제 1번 시험 문제가 이제 요거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염색세, 염색사가 있을 때 얘네 이제 응축이 되냐 안 되냐 요 관계고, 얘네 두 개를 구성하는 건 뭐가 되고? 뉴클레오섬이고, 다시 뉴클레오섬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되어 있고, 다시 DNA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뭐가 있다? 유전자가 이제 존재해요. 뭐 이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상식적으로 한 번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해되지? 뭐 이상한 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1번, 뭐 2번, 3번, 4번, 5번에 이제 쭉 써놨으니까 이제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제 요거를 꼭 한 번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 만약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세포. 세포가 하나 있으면 요 세포 가운데 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핵 속에는, 만약에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 저 핵 속에는 우리 엄마가 물려준 유전자랑 우리 아빠가 물려준 유전자가 뭐야? 저 핵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유전자를 100이라고 잡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유전자를 100이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총 이제 얼마가 있는 거야? 뭐 200만큼의 뭐 유전 물질이 있다 이렇게 쳐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 세포 분열. 그럼 얘들아, 세포 분열은 세포 하나가 그냥 몇 개 되는 거야? 2개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세포 하나가 이렇게 2개로 분열된다고 쳤을 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포가 분열해서 2개가 되면 반드시 원래 있던 유전 물질이 공평하게 양쪽으로 뭐 한다? 나눠져야 돼요. 알았지? 공평성이 되게 중요해. 만약에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에서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 근데 니네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진짜 상식이야. 만약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요렇게 있는 세포가 이렇게 2개로 뭐 하는 거야? 나눠졌을 때 엄마가 준 거랑 아빠가 준 게 서로 100씩 있었을 때 이거를 공평하게 나누면 몇씩 들어가는 거야? 50, 그러니까 빨간색 50, 빨간색 50, 파란색 50, 파란색 50 이렇게 들어가지.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다고 쳐봐. 그럼 다시 그 세포가 또 공평하게 뭘 해? 세포 분열을 또 한다고 쳐봐. 그러면 공평하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25, 25, 25, 25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세포 분열 몇 번 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 없어져. 그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유전자가 100백이 있는데 100백의 유전자가 세포 분열함에 따라서 점점 뭐야? 희석이 돼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세포 분열을 뭐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만약에 어떤 세포가 엄마 아빠가 물려준 유전 물질을 100백씩 갖고 있는데 그냥 저 100백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포가 뭐 해버리면 분열하잖아. 그러면 완빵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포는 분열할 때 뭘 해야 돼? 분열할 때 원래 엄마하고 아빠가 갖고 있었던 게 100백이 있었다고 쳤을 때 저거를 반드시 몇 배로 늘려야 돼? 2배로 늘려야 돼. 그 과정이 반드시 뭐하다? 꼭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는 분열할 때 엄마 아빠가 물려준 유전 물질,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가 물려준 유전 물질은 결국 DNA이기 때문에 DNA를 뭐한다? DNA를 복제. 그럼 DNA를 복제한다는 의미는 원래 양을 몇 배로 늘린다? 2배로 늘리니까 요 양을 2배로 늘리면 200에 몇이 되는 거야? 20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머리를 써봐. 200하고 200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생겨. 200하고 200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말을 해 얘들아. 우리가 3명밖에 안 되잖아. 그냥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200, 200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200, 200이 있는 거에 한쪽에 뭐가 들어가고 한쪽에 100, 한쪽에 100, 한쪽에 100, 한쪽에 100 이렇게 나눠지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공평하니까. 또 하나는 빨간색 200, 파란색 뭐다? 파란색 200 이렇게 나눠지는 방법도 있잖아. 되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원래 있는 값에서 공평한 것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원래가 200씩 있으니까 총 400이 있었다고 치면 그 400을 200, 200씩 이렇게 갖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빨간색만 200 갖고 파란색만 200 갖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봐.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2개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요 세포에 있는 유전 물질의 양은 얘하고 뭐야? 똑같지. 이런 게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은 그냥 원래 있는 세포랑 똑같은 걸 뭐야?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서 세포수를 자꾸 뭐 하는 거야? 세포수 자꾸 늘리면서 우리가 생장이나 재생 이런 걸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보여? 그럼 이렇게 해서 한쪽은 엄마 거만 갖고 한쪽은 뭐야? 아빠 거만 가져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네가 예를 들면 한 번 더 뭐 해서 한 번 더 해서 또 뭐 하게? 또 공평하게 나눠진다고 쳤을 때 100에 100을 갖는다고 쳐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원래 있는 거에 딱 얼마만 있어? 절반만 있지? 이게 생식세포 분열이야. 그잖아. 원래 있는 거에 딱 절반만 가지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정자였다고 치기에 난자였다고 치면 다시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면 도로 얼마가 돼? 100백이 되는 거잖아. 맞지? 어차피 우리는 이제 곧 뭘 배워야 되는데 세포 분열을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쉬운 논리가 세포라는 건 분열할 때 머릿속에 무슨 개념이 있어야 돼? 복제라는 걸 하지 않으면 유전 물질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뭐가 있어. 요렇게 생긴 이제 염색체가 있었다고 쳤을 때 요렇게 생긴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세포가 분열하려면 뭐 해줘야 돼? 복제를 해서 똑같은 걸 하나 뭐 한다? 더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표현할 때는 이런 애를 홀쭉한 애라고 표현하면 이런 애를 뚱뚱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세포가 분열하려면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무엇을 만드는 거다? 유전 물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뭐 해야 돼? 하고 있어야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그냥 펜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염색체가 있어. 알겠죠? 그럼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얘는 지금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 뭐 한 상태니까? 홀쭉한 상태야. 그지? 그럼 홀쭉한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에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도 어떤 유전자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뭘 하려면 복제.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려면 저 상태에서 뭐 해줘야 돼? 자기랑 똑같은 걸 뭐 한다? 똑같은 거를 하나 뭐 한다? 더 만들어서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형태가 뭐 해야 돼? 돼야지만 이 상태에서 분열하고 나도 원래하고 유전 물질의 양이 뭐하게?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세포는 뭐 하기 전에 세포는 분열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 복제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칭을 얘기할 때 요런 얘도 뭐라고 불러? 얘도 염색체라고 부르고 얘도 뭐라고 부른다고 쳤을 때 얘도 염색체라고 불렀을 때 요 놈들 있잖아. 요 놈 두 개. 요 두 놈의 관계를 저기 써있듯이 뭐 한다? 염색 분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머릿속에 반드시 인지돼야 될 건 뭐냐면 염색 분체는 그냥 뭐야? 똑같은 게 하나 뭐 한다?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알죠? 그래서 반드시 세포는 이제 분열하기 전에 자기랑 똑같은 걸 하나 뭐 한다? 더 만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어서 뒤에서 이제 세포 주기 배울 때 거기에 이제 요 개념이 나와요. 간기 S기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뭐 하냐면 좀 설명을 할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 참고로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건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표현할게요. 그래서 혹시 얘들아 이제 첫 페이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뭐 혹시 질문 있니? 이해돼요? 응? 알았어. 오늘 첫날이니까 뭐 안 물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상동 염색체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써 있는 말이 상동이잖아. 상동.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자의 같을 동자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동 염색체 하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의미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상동 염색체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정의가 몇 개 있냐면 정의가 3개가 있어요. 정의가 이렇게 3개 있어서 첫 번째는 상동 염색체의 정의는 체세포. 보통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세포 중에 모양하고 크기가 같은 뭐다?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보통 우리가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보통 우리 몸을 뭐 하면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 안에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긴 뭐가 있다고 치면 어떤 염색체가 있으면 얘하고 반드시 뭐 하는 거야? 모양하고 크기가 뭐한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뭐 해야 돼? 하나 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왜 얘랑 똑같은 게 하나씩 더 있는 거야? 응? 항상 우리 몸에 얘랑 똑같은 게 왜 하나씩 더 있는 거야?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는 예를 들면 엄마가 주면 하나는 뭐가 줘? 아빠가 주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첫 번째 정의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체세포에서 모양하고 뭐가 크기가 똑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때 상동 염색체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상동 염색체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이 그림상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들이 나오면 뭐 한다? 아, 얘네 둘이 서로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모양하고 크기가 같은 걸 상동 염색체라고 정의를 하나만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뭐 여자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도 다시 얘기했지만 성염색체로 XY라고 하는 염색체를 가져. 알겠죠? 성염색체로 XY라고 하는 성염체를 갖는데 얘네 둘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달라?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 알았지? 그러면 내가 상동염색체의 정의를 그냥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다라고 뭐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 얘네들은 뭐가 안 돼? 얘네는 상동염색체가 안 돼요. 근데 얘네들도 역시 뭐가 된다? 상동염색체가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상동염색체의 정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개는 부계, 그러니까 한 개는 아빠 또 뭐다? 한 개는 엄마로부터 받아서 쌍을 이루는 게 또 뭐가 되는 거야? 상동염색체의 두 번째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X하고 Y란 염색체는 서로 쌍을 이루면서 뭘 결정하는 거야? 생명체의 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얘네 둘도 뭐가 된다? 상동염색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상동염색체 정의는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있으면 상동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상동염색 정의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고 하나는 뭐다? 아빠로부터 받아서 뭐 하는 거? 쌍을 이루는 게 또 이제 상동염색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여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상동염색체라고 했을 때 상동염색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들은 염색체상의 같은 위치에, 알았지? 두 상동염색체 있으면 염색체상의 같은 위치에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한별의 혈액형 뭐야? 응? A야? 그러면 AA야? AO야? AO야? 확실해? 그러면 만약에 요게 이제 한별이 염색체였다고 치면 한별이 염색체 요 노란색으로 뭐한 부분에 표시한 부분에는 얘네 둘이 무슨 관계라고 치면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치면 반드시 여기에 만약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 한다고 치면 있다고 치면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그 반대편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가 또 돼요. 그러니까 한변이 이제 뭐라고 했으니까 AO라고 했으니까 한쪽에 뭐가 있으면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나머지 한쪽에 뭐가 있다? 자, O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러면 뭐 부모님 중에 둘 중에 누가 O형이 있어? 아빠가 B고 엄마는? 응. 그러면 한변이 왜 태어났는지 알겠지? 아빠가 B고 엄마가 뭐야? 엄마가 A야. 그지? 그럼 아빠가 B고 엄마가 A인데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예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약간 우열 이런 개념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아빠가 B형이고 엄마가 뭔데? A형이잖아. 근데 한변의 혈액형이 뭐니까? 한변의 혈액형이 A형이지. 그럼 A는 누가 줘야 돼? 응? A는 여기서 반드시 와야 돼. 근데 한별이가 자기가 A, O라고 표현했으니까 나머지 O는 어디서 오는 거야? 아빠한테서 이렇게 받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뭐다? 아빠한테 받아서 서로 이 두 개가 쌍을 이루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상동염색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첫 번째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게 두 번째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위치에는 뭐 한다?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반드시 존재할 때만 뭐라고 부른다? 상동염색체 이렇게 부른다. 반드시 정의 세 개를 뭐 해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렇지.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세 개를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다 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의를 이제 같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알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써 있는 이거야. 2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립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말 그대로 대립 유전자는 어떤 생명체 하나의 형질인데 그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관계에 있는 뭐 하냐면 유전자야. 그래서 반드시 상동염색체에 뭐 하는 거야?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뭐다? 대립된 유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요 염색체하고 요 염색체 두 개가 홀쭉한 상태잖아. 그럼 홀쭉한 상태면 얘네들은 세포 분열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돼야 돼? 뚱뚱해져야 돼. 그죠? 그럼 얘네들이 뚱뚱해져야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뚱뚱해지고 요렇게 뚱뚱해지고 자 요렇게 뚱뚱해지고 자 요렇게 뚱뚱해지고 이렇게 되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요게 무슨 관계라고 했어? 무슨 관계야? 이게 염색 분체 관계잖아. 그지? 그럼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반드시 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반드시 A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O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뭐야? 여기는 반드시 O가 나와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염색 무슨 관계? 염색 분체 관계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뭐가 같다? 유전자가 똑같아요. 알겠지? 근데 요렇게 뭐 하면
이렇게 지금 상동 염색체가 있잖아. 요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애들은 지금 한 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다른 거야? 대립 유전자가 다른 거지. 그지?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혈액형이 B형이었다고 쳐. B형. B형이었다고 치면 B형인 혈액형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모두 되고 BB도 되지. 뭐 이 정도의 상식은 있죠. 그리고 모두 된다? BO 된단 말이야. 그렇지? BB도 되고 BO도 돼요. 그럼 BB라는 혈액형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여기도 뭐고 여기도 BB고 여기도 뭐야? BB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BO인 사람은 여기가 BB면 여기는 뭐가 돼? O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색 분체 관계에 있는 요 두 개는 반드시 유전자가 뭐 한다?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무슨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는 뭐 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겠지. 그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구분이 돼요. 응? 그래서 염색 분체 관계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똑같고 대립 유전자 관계에 있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요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봐도 지금 어떤 사람의 이제 뭐야? 쌍꺼풀을 결정하는 건데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이 사람은 쌍꺼풀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여기 유전자가 DD에 스몰 d니까 요게 이제 염색 분체니까 서로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DD에 스몰 d 있으니까 상동 염색체상에 있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뭐 한 거야?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 그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외꺼풀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여기도 스몰 dd, 여기도 스몰 dd니까 얘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반드시 뭐하고? 똑같고 상동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 대립 유전자는 두 개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립 유전자 두 개.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 볼게. 중3 때 배웠는데 이런 거 알지? 혀 말기. 그럼 지구상에는 혀가 뭐 하는 사람이라? 한솔이 혀 말아봐. 아니, 한별아. 혀 안 말리나 본데? 혀 이렇게 되냐? 너 해봐, 빨리. 그래서 지구상에는 혀가 뭐 하는 사람이랑 혀가 말리는 사람이랑 혀가 뭐 하는 거야? 혀가 말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혀가 말리는 사람, 혀가 말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전자가 딱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해본 것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어? 혈액형 있잖아, 혈액형. 그지?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죠. 그냥 유전자로 치면 모두 있고 A도 있고 모두 있어. B도 있고 모두 있다. O도 있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몇 개 있다? 두 개예요. 근데 이 혈액형처럼 대립 유전자가 몇 개인 경우도 있다? 세 개인 경우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와 얘를 뭐 하기 위해서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대립 유전자가 좀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복대립 유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보통 과학은 유행을 엄청 타거든. 유행을 엄청 타서 유행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의 이제 유행하는 문제들이 이 혈액형 관련지어서 이제 대립 유전자가 뭐 한 거야?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것들을 복대립 유전 형태로 해서 이제 유전에서 되게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초점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넘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개도 있지만 두 개도 있지만 두 개를 넘어서 몇 개부터는 세 개부터는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을 보통 우리는 복대립 유전 이렇게. 그래서 뒤에 다시 배워요. 복대립 유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보냐면 연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 A와
스몰 b와 스몰 d가 있으면 얘네들이 다 생명체에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인데 그 유전자들이 같은 염색체상에 뭐야? 같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뭐 했다고 표현하냐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 이 A라는 유전자랑 이 B라는 유전자가 지금 이 그림에는 이 염색체상에 같이 있는데 뭐 할 수도 있겠어?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서로 이렇게 따로 뭐 할 수 있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연관이라고 하는 거에 무슨 말이 생길 수 있겠어? 연관이라는 거에 반대말이 생기는데 중3 때 배웠죠? 혹시 뭔지 기억나니? 연관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서로 떨어져 있다. 두 글자. 독립돼 있다. 알았지? 그래서 연관의 반대는 뭐냐면, 자, 독립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림상에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써볼게. 어차피 우리 이제 연관과 독립을 구분해야 되니까. 만약에 라지 A랑 그냥 써볼게요. 스몰 A랑 라지 B랑 스몰 B랑 있어. 그러면 이 라지 A, 스몰 A가 생명체의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거고 라지 B, 스몰 B가 어떤 생명체 형질을 결정할 때 얘네는 같은 염색체상에 뭐야? 같은 염색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되어 있냐면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같은 염색체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는 라지 A에 여기는 스몰 A가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는 라지 B에 여기는 스몰 B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치면 얘는 연관, 얘는 뭐라고 부른다? 독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면 어떤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지 뭐야? 독립되어 있는지를 문제에서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은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 문제 풀다가 연관과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면 연관이라는 건 어떤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그냥 같은 염색체상에 들어가 있는 거고 독립은 따로 떨어져 있구나 이제 그 느낌이 좀 있어야 되겠지.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개념 적용 문제 몇 개 풀면서 다시 지금 설명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뭐 첫날이어서 뭐 니네도 어색한데 뭐 나도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뭐 수업만 할게요. 뭐 어색하, 너 항상 나 보면 어색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1번. 자, 개념 적용 1번 문제 보면, 다음의 염색체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랬을 때,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먼저 1번의 질문이 A를 물어봤거든? 그럼 A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요 A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요거거든? 히스톤이라고 하는 뭐다? 일종의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B는 뭐였어, 그러면? 응? B는 뭐야, 얘들아? B가 뭐냐고. 벌써 잃어버렸어? 이게 DNA지. 그리고 요거를 지금 요렇게 시꺼멓게 생긴 거 이거 확대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 검게 표시된 요 하나가 뭐가 된다? 요 하나가 뉴클레어 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 뉴클레어 솜들이 쭉 연결돼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염색 4가 되는 거고 얘가 뭐 돼서 응축해서 뭐가 되는 거야? 디귿 뭐가 된다? 염색 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역하고 니은은 무슨 관계야? 응? 기역하고 니은 아까 홀쭉한 애에서 뚱뚱한 애 됐으니까 얘네들 관계가 뭐냐고 뭐라고 불러? 기역하고 니은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염색 분체 관계다. 그래서 반드시 염색 분체 관계에 있을 땐 뭐가 같다? 유전자 완전히 똑같아.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건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동원체라고 불러요. 동원체. 그래서 그냥 명칭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세포 분열할 때 뭐 방추사가 달라붙는 거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1번에 보시면 A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이제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선진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 이건 통과해서 배웠는데 단백질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뭐야? 응? 단백질 만드는 세포 소기관. 아, 기억 안 나냐? 세 글자인데. 리보솜이죠, 리보솜. 그지?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세포 소기관 리보솜이기 때문에 여기서 A라고 하는 히스톤 단백질을 생성하는 장소가 핵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렇죠? 리보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 3번 B가 뭐야? DNA잖아. 그럼 DNA의 기본 단위 아까 뭐였어?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그래서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 아니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 좀 전에 했죠? C는 이제 동원체인데 보통 이제 세포 분열할 때 뭐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방추사가 달라붙는 부위를 보통 우리가 이제 동원체다라고 부르고, 참고로 뭐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보통 우리 이제 이 동원체를 갖고 염색체의 개수를 해야 돼. 그렇지? 동원체 동그라미를 갖고 우린 염색체의 개수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5번 기억하고 니은. 자, 기억하고 니은은 무슨 관계니까 염색 분체지. 그러니까 반드시 유전적 구성이 서로 뭐하다? 유전적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6번. 얘들 6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 틀려. 6번.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면 니은은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건 그럼 얘네들이 상동염색체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 얘네 둘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그냥 뭐야? 똑같은 복제품이야. 알았지? 분체라는 게 분신이라는 뜻이야. 분신. 알았지? 병신이라는 게 분신. 복제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이걸 제대로 고치면 만약에 기억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면 니은도 뭐야? 니은도 아버지고, 기억을 어머니부터 받았으면 니은도 어머니야. 왜? 염색 분체는 유전적으로 봤을 때 뭐하다? 완전히 동일한 물질이야. 네,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6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의 정의냐면 이거는 상동 염색체의 정의지. 자, 7번 디귿 뭐다? 염색체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염색체는 세포가 뭐 할 때만,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세포가 뭐 할 때, 보통 세포가 분열할 때만 이제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능에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야. 알았지? 수능에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내신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유전 단원을 시작할 때 염색체하고 유전자의 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꼭 하나 정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면 그림 가는 핵의 구조고 나는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DNA나 히스톤 단백질 중에 하나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번에 보면 A 이렇게 물어봤잖아. A. 그럼 A에는 염색 뭐가 존재하냐? 염색사가 존재한다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 그림의 가가 뭐의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핵이죠. 그러니까 핵의 구조니까 당연히 핵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염색체가 염색사 형태로 뭐야? 존재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핵 속에 실 형태로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만 염색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B야, B. B는 뭐냐면 인이거든? 들어본 적 있지? 인이에요. 알지? 핵 속에 있는 B는 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B는 기억의 뭐다? 기억의 합성 장소도 아닌데 아까 기억은 뭐였어? 히스톤 단백질이잖아. 그럼 히스톤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는 인이 아니고 뭐야? 리보솜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래서 이제 틀렸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인은 무슨 기능이냐라고 보면 인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인에서 리보솜을 만들어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은 모두 인지질 이중층 막 구조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통과 배울 때 나왔는데 인지질 이중층의 막 구조는 뭐야?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의 막 구조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니은하고 디귿은 무언가로 뭐 하는 거야? 무언가로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는 게 뭐 한다? 막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막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기억. 아까 이제 기억이 뭐였다? 히스톤 단백질이잖아. 그럼 히스톤 단백질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다? 아미노산이지. 그지? 그럼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니까 하나의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었을 때 두 개의 아미노산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통과해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다?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 그럼 자꾸 통과해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엔 어쨌든 다 써 있어. 그러니까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능이나 안 나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다뤄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5번 보시면 니은을 이루는 당,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당 이름이 뭐야? DNA 구성하는 당, 디옥시리보스지. 그래서 DNA잖아. RNA를 구성하는 당이 리보스죠. 그래서 니은은 DNA이기 때문에 DNA를 구성하는 당의 이름은 리보스가 아니고 요 앞에다가 디옥시리보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 6번. 디귿은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뭐야? 당연히 염색체겠죠. 왜냐하면 염색체나 염색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뉴클레오솜이고 그 뉴클레오솜은 DNA랑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 자,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 2번은 내신 정도 할 때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생명 선택해서 수능 볼 때는 나오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굳이 집어넣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을 보면 그림은 한 쌍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한 쌍의 염색체를 나타내서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이 한 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한 쌍의 염색체가 홀쭉한 게 아니고 뭐야? 뚱뚱한 형태를 갖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의 정확하게 표현 여기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동원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염색체 가하고 나는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봤어. 그렇지? 그럼 염색체 가하고 나는 하나는 누가 준 거? 하나는 예를 들면 엄마가 준 거, 하나는 뭐다? 아빠가 준 거.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얘네 둘은 모양과 크기가 서로 뭐하다?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상동 염색체인 거지. 그죠? 그래서 가와 나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상동 염색체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2번 염색 분체 1. 자, 여기 1번 보이시죠? 1번을 보이시면 이 1번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염색 분체잖아. 근데 반드시 그러면 염색 분체 관계에 있는 것들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1번에 뭐가 있어야 돼? 1번에 라지 자, M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봤을 때 2번에는 뭐가 있어야 돼? 2번에는 넌 뭐해? 어? 멍 때리기 하는 거야? 2번에는 스몰 뭐다? 자, 스몰 m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염색 분체 1번에는 스몰 m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다? 라지 m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3번에 염색 분체 2번과 3번은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서로 뭐하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가하고 나는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이기 때문에 가가 부계라면 나는 뭐다? 모계. 이렇게 돼야지 서로 뭐한다? 쌍을 이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상에서 봤을 때 상동 염색체랑 염색 분체를 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 됐어요? 혹시 뭐 질문 있어?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핵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수능에서 핵상과 핵형하고 관련지어서는 항상 뭐 한다? 항상 고정적으로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핵상과 핵형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핵상부터 보면
여기 써 있잖아.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어떤 조합 상태를 표시하는 게 핵상인데, 보통 우리가 핵상을 나타낼 때는 이제 이렇게 써요. 이런 꼴로 항상 써. 그렇지? 이 앞에다도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요 뒤에다도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렇지? 2개밖에 없어서 2와 1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2n, n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죠? 숫자는 2개밖에 못 들어가. 2n, n. 자,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쓰는 요 숫자는 뒤에 쓴 요 숫자는 총 염색체의 숫자를 나타내요. 알겠죠? 그러면 뭐 이건 말 그대로 총 염색체 수니까 숫자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세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2와 1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2라고 하는 숫자를 쓰면 어떤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면 2라고 써야 돼. 알겠죠? 어떤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면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시하냐면 n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알겠죠? 그래서 앞에 쓰는 2와 1이라는 숫자, 앞에 쓰는 2하고 1이라는 숫자는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2라고 표시하고 없으면 1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n이라고 쓰는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게놈이 여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지놈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외국 사람들은 게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색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염색체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염색체가 상동,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존재하면 2n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n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뒤에는 총 염색체의 뭘 센다? 개수를 센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총 염색체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자료 해석 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봐봐. 그림. 자, 그림을 보시면, 봐봐, 얘들아. 얘하고 뭐가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 그지? 그리고 얘하고 뭐가 생겼어? 똑같이 생겼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고, 얘하고 뭐야? 다 똑같이 생겼지. 그지? 그럼 지금 저 세포 안에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n인 거야? 그냥 2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포를 관찰했을 때 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같이 존재하면 뭐가 되냐면, 자, 2n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얘도 역시 요거랑 똑같이 생겼고, 요거랑 똑같이 생겼고, 요거랑 똑같이 생겼고, 요거랑 똑같이 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뭐다? 얘도 2n이죠. 근데 얘를 보면 얘는 얘랑 똑같은 게 없고, 얘랑 똑같은 게 없고, 얘랑 똑같은 게 없고, 얘랑 똑같은 게 뭐야? 없어. 그럼 뭐야? 그냥 n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참고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홀쭉한 애로만 돼서 n이라고 존재하는 세포는 여기도 써 있지만, 감수 분열이 완전히 끝난 생식 세포를 보통 부를 때 이제 이렇게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핵상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뭘 세야 돼? 염색체 수를 세야 돼요. 그러면 그냥 니네들한테 세보라고 치면 이거 세라 그러면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8이야. 이렇게. 그럼 역시 얘도 세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이어서 몇이야? 4야. 알았지? 이것까지 잘 세. 그럼 얘를 세라고 하잖아. 알았지? 얘를 세라고 하면 얘는 얘하고 차이가 뭐야? 홀쭉한 애가 뭐 한 거야? 뚱뚱해진 거야. 알았지? 그럼 홀쭉해진 애가 뚱뚱해졌을 때, 홀쭉해진 애가 뚱뚱해질 때, 실제로 아까 보듯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뭐가 있는 거야? 실제로 말하면 동원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동원체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얘와 얘는 뭐가 똑같다? 염색체 수가 똑같다는 거지. 다만 차이는 뭐야? 하나는 복제를 안 한 거, 하나는 복제를 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기 써 있는 DNA 뭐다?
DNA 상대량이라고 시험 문제 풀 때 나오는데 DNA 상대량은 무엇이랑 똑같은 말이냐면 염색 분체 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1, 2, 3, 4, 5, 6, 7, 8, 여기는 8이야. 그러면 1, 2, 3, 4 하면 몇이야? 4야. 근데 얘만 몇이야? 얘는 염색 분체사니까 이렇게 다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몇이다? 얘만 16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염색체 수랑 DNA 상대량 혹은 염색 분체 수는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생물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핵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구상에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하잖아.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핵상이 같은, 예를 들면 사람하고 핵상이 같은 동물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있어요. 알았니? 핵상은 상동염색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염색체 수가 뭐야? 총 염색체 수가 같으냐 틀리냐, 전체 염색체가 몇 개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종이 뭐해도, 종이 달라도 핵상은 뭐 할 수 있다? 핵상은 똑같을 수 있어. 알겠죠? 다른 종이라도 같은 핵상을 뭐 할 수 있자면 가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핵상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면 핵형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핵 속에 있는 염색체 뭐냐면 염색체의 어떤 형태를 보는 거여서 핵형의 제일 정확한 정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생물이 갖고 있는 염색체상의 특징이어서 염색체의 수도 보고, 그 다음에 염색체 모양도 보고, 그 다음에 뭐도 본다? 염색체 크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얘하고는 다른 거야. 얘는 그냥 얘는 상동염색체가 있냐 없냐만 뭐하고 확인하고 총 염색체 수가 몇 개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다? 실제로 핵형이라는 건 이런 게 핵형이거든? 이런 게 핵형이어서 우리가 염색체의 모양을 뭐 하는 거야? 보고, 그 염색체의 크기를 뭐하고? 보고, 염색체의 뭘 파악하는 거야? 수를 다 파악하는 게 핵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하는 게 핵형이기 때문에 2번에 보시면 같은 종에서 같은 종 얘들아, 종의 개념이 뭐야? 생물학에서 종의 개념은 교배를 시켰을 때 자손이 태어날 때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으면 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하면 라이거가 나오잖아.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어. 끝이야. 왜? 얘는 종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면 여기 쓰이는 것처럼 같은 종, 근데 거기에 뭐까지 똑같아? 성별이 똑같잖아? 그러면 핵형이 똑같아요. 종도 똑같고 성별이 같으면. 그러니까 니네는 다 니네는 다 여자고 난 남자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같은 모면서 종이면서 뭐하기 때문에? 성별이 같기 때문에 다 사람이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나는 나는 여자는 아니잖아. 난 남자잖아. 그럼 나는 너네들하고 뭐지만? 같은 종이지. 하지만 뭐가 달라?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달라요. 그럼 나는 같은 종이지만 뭐가 다르니까? 성염색체가 다르니까 나는 너네들하고 핵형이 핵형이 다른 거야. 알았지? 수가 똑같지만, 총 염색체 수는 똑같지만 모양하고 크기가 다른 성염색체를 난 갖기 때문에 핵형이 다르다는 얘기지.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그러면 종이 다르면 핵형은 무조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도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찾는 문제가 나오면 그럼 우리는 그림을 보고 염색체를 염색체가 봤을 때 염색체 모양이 다른 게 있으면 얘하고 얘는 종이 종이 다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생물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는 같을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 달라도 핵상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같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개수는 같을 수 있는데, 그걸 자세히 얘네들을 쳐다보면 크기나 모양이 뭐 하는 거야? 다르면 그건 다른 종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킬러 파트는 아닌데
핵상과 핵형이 킬러 파트는 아닌데 모든 시험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는 무조건 생원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 풀 때. 그래서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이 그림 보세요, 이제. 자, 그림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있어. 알았지? 가나다라. 그러면 첫 번째, 자, n인지 2n인지부터 해볼게. 가 n이야, 2n이야? 가 n이야, 2n이야? n. 그치? 얘는 n. 왜냐면 얘랑 똑같은 게 없잖아. 얘랑 똑같은 게 없잖아. 그치? 얘는 n. 그 다음에 얘 뭐야? 또 똑같은 게 없으니까 n. 되죠? 그 다음에 얘 또 뭐다? 뭐 이렇게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뭐야? n.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뭐하고 똑같이 생겼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몇 n이야? 2n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세봐. 얘 몇 개야? 4개. 얘 몇 개야? 4개. 얘 몇 개야? 동그라미 세례했지? 하나, 둘, 셋, 몇 개? 4개. 얘는 총 몇 개? 8개. 되겠어요? 그럼 분체수 세니까 얘는 그냥 분체수, 염색체수랑 똑같은 거 4개. 얘도 몇 개? 4개. 얘는 어떻게 생겼어? 뚱뚱하게 생겼으니까 몇 개? 8개. 얘도 몇 개? 8개. 이렇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면 약간 진하게 칠해놓은 애 보이지? 진하게 칠해놓은 애랑 얘가 있잖아. 그럼 잘 보시면 얘하고 얘는 염색체 수도 똑같고 분체 수도 뭐야? 똑같지? 그러면 가하고 나는 무엇이 같은 거야? 가하고 나는 무엇이 같아? 색상이 똑같아요. 그치? 둘 다 n이면서 몇이야? 4죠. 근데 그림을 잘 봐봐. 뭐가 달라? 염색체 모양이 다르지? 그러니까 염색체 모양이 다르니까 아, 얘하고 얘는 뭐하다? 다른 종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얘하고 얘하고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렇게 같은 모양을 갖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야? 같은 종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느낌만 알면 돼. 느낌만 이렇게 기억해서 아, 어떤 이런 뭐가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우린 이 그림에서 자, 제일 첫 번째 뭐다? 핵상을 뭐 하는 거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색체에 뭘 보고 염색체 모양인 핵형을 보고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구별하는 내용이 있구나라고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돼. 알지? 그 개념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니네들이 그림을 보면 이건 종이 같아요? 달라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핵형은 주로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한다.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세포 분열 중기에는 중학교에서 분명히 배웠거든. 모든 염색체가 어디에 모여? 가운데 이렇게 쏠려요. 체세포 분열할 때.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모인 다음에 양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세포 분열 중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린 이렇게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의 핵형을 분석할 때는 그 사람의 세포가 세포 분열의 중기 때 뭐 하는 거야? 핵형 분석을 하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성별 그치? 이렇게 뭐다? 남녀 이렇게 성별을 뭐 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염색체 수가 이상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염색체 개수를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봐봐. 밑에 그림 보면 좀 이상한 느낌. 어디가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안 이상해? 위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뭐가 이상해? 여기가 이상하잖아. XXY죠. 그지? 그잖아. 여자면 XX, 남자면 XY인데 얘는 XX 뭐야? Y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염색체 수가 뭐야? 하나 더 많은 거야. 근데 쟤는 남자겠어, 여자겠어, 그러면? 외형상 봤을 때? 응? 외형상 봤을 때 남자예요. Y 염색체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Y 염색체 포함은 남자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염색체의 수나 모양을 관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의 수가 더 많은 이런 돌연변이 일어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빨간색 볼드체로 써놨지만 니네들은 빨간색이 아니고 나한테 빨간색인데 그 5번에 하지만 DNA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형질이나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염색체 이렇게 있잖아. 이걸 보고 이 사람의 혈액형이 뭔지 뭐야? 모르는 거야. 알았지? 혈형이라는 건 그냥 염색체 외형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여기 뭐야? 그 다음에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이건 이제 사람의 유전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염색체는 크게 봤을 때 상염색체랑 뭐가 있냐면 성염색체가 있어요. 상과 성이 있어. 그래서 상성 있는데 상은 남녀 구분 없이 다 갖고 있는 게 상염색체야. 그러니까는 뭘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 아디다스 3선 슬리퍼 있잖아. 그치? 그건 남녀 뭐야? 공용이잖아. 남녀 공용. 그래서 상염색체라는 건 남녀 뭐 하는 거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상염색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는 뭐냐 하면 성을 결정한 염색체인데 이건 구두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할 때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왔다고 쳐봐. 졸라 끔찍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성염색체는 뭐 하는 거야? 성염색체는 남녀를 뭐 하는 거다? 남녀를 구분하는 게 이제 성염색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남자, 여자나 똑같이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뭐 하는 거야? 갖고 있고 그 나머지 뺀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성염색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으로 보면 요 그림 보이잖아.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놨죠. 이렇게. 얘들 번호가 무슨 순서겠어? 그림을 봐도 키순서예요. 맞지? 키순서 1번부터 쭉 매겨놨을 때 1번부터 22번은 남녀가 뭐야? 남녀가 똑같이 다 쌍으로 뭐 하는 거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상염색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3번이 아니고 그냥 성염색체인 거야. 알았지? 그냥 성염색체는 남자면 뭐가 되고 XY고 여자면 뭐가 된다? 여자면 XX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유전 단어를 배울 때 상염색체에서 유전이 되는 건 남녀를 뭐 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어요. 똑같으니까. 다만 성염색체는 남녀가 뭐 하기 때문에 성염색체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건 남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면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그럼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때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염색체 두 개 상동염색체가 둘 다 뭐야? 둘 다 XX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손한테 여자는 성염색체로 뭐밖에 못 주는 거야? X밖에 못 줘. 그지?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볼 때 남자는 성염색체가 뭐기 때문에 성염색 XY잖아. 그럼 남자는 X를 줄 수도 있고 뭘 줄 수 있어? Y를 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자손의 성을 결정하는 것 누구다? 남자가 결정해 주는 거지. 그죠? 여자는 항상 X만 주고 남자는 X 또는 Y를 주니까 이제 성을 결정하는 건 이제 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3번에 사람의 성결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건 남자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뭐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염색체까지 설명을 드렸고 잠깐 10분만 이제 좀 쉬었다가 뒤에 있는 이제 성상 구별하는 실제 요새 나오는 시험 문제 그런 것들 좀 다시 다뤄볼게요. 잠깐 쉬어.